조국 전 장관이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 서울대학교 교수였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어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시켰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2월에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었죠.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입시 비리 등등 저러했습니다. 어제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파면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6개월 만에 파면이 된 겁니다. 서울대의 그 징계 단계들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견책에서 스타트가 돼서 가장 높은 등급의 징계는 조 전 장관이 받은 파면. 근데 서울대는 어제 조 전 장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기억을 좀 돌이켜보니 지난달 26일에 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군요. 잠깐 들어보시죠. 장관님, 지금 아직은 교수직을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란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관두는 것하고 강제로 관두는 거하고 이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설사 관두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조 전 장관은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는 어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이 되면 조 전 장관이 이러한 것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향후 한 5년 동안 공무원 플러스 교원에 또다시 임용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50% 삭감, 사학연금 마찬가지로 절반 삭감. 마침 오늘 제 옆에 우리 김수경 교수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조 전 장관의 어제 저 교수직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전례에 비춰보면은 3년 6개월 만에 이 파면 결정이 나온 건데 그 기소된 이후로 굉장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2014년에 다른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네. 기소되자마자 5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났었거든요. 5개월 만에요? 네, 1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호. 보통은 이렇게 기소가 되고 무리를 빚게 되면은 뭐 해임이든 파면이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려를 해줘서 3년 6개월씩이나 이제 기다려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심 결과에서 징역 2년이라는 꽤나 중형이 나왔고 사실 예. 그 안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경심 교수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에서는 1심 결과긴 하지만 아마 3심까지도 유죄가 유죄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한 팬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팬덤을 기대서 계속적으로 이런 자기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이거에 불복해서 재판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의 패턴이 똑같거든요. 딸에 대한 문제든 자기에 대한 문제든 모든 걸 계속 3심까지 가져가요. 계속 예. 이제 정의가 지연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무리를 빚었고 이미 아내가 유죄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마당에 이러한 행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대중도 이제 그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네. 조국 교수의 행보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 이제는 심리적인 해석을 요하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 해석까지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은 예. 이렇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문제를 빚으면 이렇게 조용히 자기가
뭐 법정 소송을 걸더라도 조용히 이제 행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는 큰 잘못이 없다는 식의 이제 모양새를 보이니까 대중도 이제는 그를 심리적으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심리적인 분석마저도 좀 필요한 단계에 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어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기소가 된 지 3년 6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성급하다 뭐 이런 겁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죠.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서울대 파면 결정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까?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네요. 어떻습니까? 조정원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징계도 불복을 했어요.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 뭐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주목받는 공인으로 살아왔고 정말 의로운 글, 촌철살인하고 날카로운 글과 언어로서 뭐 시대의 양심을 자처해 오다가 소위 아빠 찬스로 상징되는 내로남불이 들통이 나서 지금 저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예.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로 인한 그 부끄러움은 어디 가고 마치 자신을 그러니까 핍박과 압박을 견뎌낸 의인으로서 다시 자신을 투영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서사를 또 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압박과 핍박을 견딘 의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예.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 법전원 학생들이 좀 불쌍하고요. 이 등록금 내가지고 강의도 하지 않는 조국 교수 월급의 일부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도 좀 미안하고요.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면목 없다,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저 입에서 어떻게 명예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 이해하죠. 뭐가 다릅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측이 교수 측에서 파면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이런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서울대를 상대로 해서 교원 소청 심사라는 것을 청구하고 만약에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파면이 완전히 100%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장해찬 최고 보시기에는 좀 어떠하신지요?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조국 전 장관도 과거에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 전 장관이 자꾸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단 서울대 파면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정말 지리할 정도로 질질 끌리다가 징역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예.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역 중이고 근데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또 부산대 결정에 반발해서 또 소송하겠다고 하고 있고 온갖 분야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던 과거의 조국 전 장관이 보면 분명히 꾸짖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도 예? 아들의 학폭도 학폭입니다만 부모인 정순신 전 내정자가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의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하루 만에 내정 철회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본질적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물론 법적으로 계속 다툴 수 있는 권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이 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정순신 전 내정자가 대법원까지 가면서 학폭 처분 지연시켰던 것과 사건만 다를 뿐 뭐가 다르죠?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의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이게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끈다고 해서 변경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사실은 이 하급심 판결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데 이미 정경심 교수 대법원 재판에서 판례가 설정이 되었잖아요. 모든 인턴이나 이런 허위 이력들이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주장하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이게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다시 다룬다고 하지만 정경심 대법원에서 이미 그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잖아요. 그럼 사실적으로 바뀔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끌기 위해서 법 기술을 이용하는 것. 예.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법 기술자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행태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더 강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 전 장관 서울대를 상대로 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